똑똑 어떤 직업이 궁금하세요? 직업인에게 직접 묻는 직터뷰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키 186에 발 사이즈 300mm를 갖고 있는 왕발 MC 신봉민입니다. 우리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름 방송인데 오늘 만나볼 멘토님이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멘토님이라고 하는데요. 지역도 같습니다. 예, 서초구에 위치한 건물인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아마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리랑TV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정보근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랑 국제방송 편성센터에 근무하는 정보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아리랑TV 편성센터 소속이시군요. 아리랑TV는 어떤 곳인가요? 네, 아리랑TV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해 있고요. 전 세계 101개국 1억 3천만 가구 수를 확보한 대한민국의 대표 국제 방송사입니다. 멘토님, 제가 들었을 때 편성센터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방송에서 너는 뉴스니까 7시에 나와. 넌 예능이니까 저녁에 나와. 뭐 이렇게 타워에서 막 이렇게 배치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일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방송사에서 시간표라고 할 수 있는 편성표를 주관하는 게 편성팀의 주 업무인데 네. 어떤 시간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배치할지 그거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네. 그리고 시청자들이 더 많이 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배치하는 업무가 편성의 업무입니다. 그 밖에 정말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방송, 기획, 편성부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정식으로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성센터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방송국의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편성 기획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영어로 재제작하는 부서 네. 그리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SB 타임이라고 그 SB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파트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라디오, 자료실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좀 생소한 단어가 네. 있었어요. SB. 네. 예, 보통은 이제 방송과 방송 사이에 저희는 광고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SB는 광고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온에어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네. 방송 중에도 채널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작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광고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네.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아리랑에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캠페인이나 아니면 주요 행사들을 소개한다든지 예. 한국에 대한 명절이나 그 시기적인 그 행사들을 소개하기도 해요. 가끔 이게 지역 방송 같은 거 보면은 갑자기 분위기 홈쇼핑 느낌도 나는 것처럼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캠페인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SB로 보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프로그램 외에 네. 채널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편성센터에서 근무한다라고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방송 스케줄도 짜고 또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의 일을 하시고 범위가 너무 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방송국에서 말하는 편성이란 무엇일까요? 편성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편성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새 학기에 새롭게 반을 배치하고 반 편성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다처럼 그렇죠. 뭔가를 배열하고 안배하는 작업을 말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의 편성은 완성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케줄을 짜는 업무가 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새 학기라는 너무 적절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1학기, 2학기 뭐 봄방학, 겨울방학 있듯이 네네네. 그런 시기별로 편성하시는 것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봄, 가을에 사람들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개편이라는 걸 주로 많이 하는데 요즘은 수시로 개편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 시청 패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다시 구성하고 정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분야가 개편이라는 것이고 편성에서 주로 하는 상징적인 업무 중에 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몇 개 국가 정도에 나가고 있나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101개국 1억 3천만 수신 가구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그보다 더 많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인터넷으로는 그 밖에 국가들도 엄청 들어가서 볼 것 같거든요. 네. 생각보다 저희가 모르는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도 아리랑 TV를 보시고 반응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집계가 되나요? 저희한테
집계 되죠. 오. 나라별로 집계가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오. 저희가 피드백을 확인합니다. 1억 3천여 개의 네. 그 시청 가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참 신기한 게 아리랑 TV 제가 검색을 해보면은 그 채널 편성되는 게 네. 유튜브도 그렇고 네. 그리고 본방도 그렇고 채널이 예를 들어서 뭐 KBS 1TV, 2TV 있는 것처럼 채널들이 좀 다양하게 있지 않나 예, 맞습니다. 있거든요. 국내 서비스를 하는 코리아 채널이 있고 예. 세계를 다 커버하는 월드 채널 예. 그리고 특별하게 UN 저희가 본부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세계 채널 코리아 월드 UN 세계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채널별로 시간대별로 다 편성에 따라서 시청률도 나오겠네요.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채널별로 프로그램을 좀 다르게 편성하기도 합니다. 그 방송이라 하면 저희가 꼭 생각하는 뭐 뉴스라든지 그런 그 꼭 들어가는 방송들이 있잖아요. 네. 아리랑 TV에서는 빠질 수 없는 콘텐츠가 있을까요? 뉴스하고. 네. 뉴스랑 교양 프로그램. 아리랑 TV는 그 정보와 문화를 전달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네.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들이 빠질 수 없죠. 네. 하지만 실제로 시청자들이 제일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는 K-팝이긴 해요. K-팝. 네. 이 얘기를 안 할 하지만 수가 K-팝은 없습니다. 대중문화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대표 문화고 네. 그래서 그 대표 문화를 알리는데 또 일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뭐 방송 편성이 좀 네. 달라졌다든지 특히나 이 보는 문화 같은 네. 뭐 넷플릭스도 그렇겠지만 네. 그런 보는 문화에 대한 시청폭도 되게 넓어졌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맞아요. 그 코로나 이후로 그 TV 시청도 시청이지만 온라인 시청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작하는 환경도 많이 바뀐 것이 네. 그 관객을 함께하는 라이브 공연 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다 네. 비대면으로 바뀌었어요. 대신에 대신에 이제 온라인 스카이프를 통해서 네. 해외 팬들을 직접 스카이프로 만나는 오. 그렇게 프로그램 기획도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악 방송, 네. 심플리 K-팝, 네. 아리랑 TV에서 그 영상 짤들이 어떻게 보면은 심플리 K-팝이 아이돌분들의 입문 방송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거의 신인들 데뷔 무대인데 네. 대신에 국내가 아닌 네. 글로벌 데뷔 무대라고 할 수 있죠. 네. 거기서 이미 조회수를 막 엄청 쌓고 네. 또 다른 음악 방송도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네, 이런 그렇죠. 모습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 거대해져 버린 네. BTS도 8년 전에 얘기 안 할 아리랑 수 TV에 없습니다. 심플리 K-팝, 네. 애프터스쿨 클럽 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조회수가 엄청 나더라고요. 아직도 1위입니다. 그렇죠. 네. 독보적으로 네네. 아리랑 TV의 그 유튜브 채널에 조회수가 엄청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리 아미분들 전국의 아미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멘토님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풍부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아리랑 TV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멘토님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져서 브이로그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좀 멘토님의 하루를 이런저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일반적인 편성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영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리랑 국제방송 정문 앞입니다. 이제 출근하는 길이고요. 아리랑 국제방송은 서초동에 있고 건너편에는 국립국악원이 있습니다. 이제 출근을 해볼게요. 사옥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 14층이고 아리랑 국제방송은 대한민국 국제 대표 방송사이면서 가족 친화 기관 인권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올해로 25주년 건장한 방송사죠. 우선 아침에 오면 전날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침에 보통 하는 루틴은 지금이 해외 시청자 조사 기간이라서 일단 그 응답률을 체크하고 추이를 보는 업무도 요즘 아침에 하는 일상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목표 응답 수 중에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한번 분석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 해외 시청자 조사는 한국정보통신연구원, 우리나라의 국책연구원인 키스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아리랑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 그리고 질평가, 그리고 유익성, 흥미성 그런 채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 시기라서 집합회의보다는 개별 회의 아니면 메신저, 카톡으로 업무 소통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조금 있다가 오늘은 예산팀 만나고 그 전에 먼저 심플리 K-팝 PD님을 만날 약속을 오늘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편성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 중에 편성 스케줄을 짜는 편성표 작업을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BIS 정보 시스템이라고 브로드캐스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입니다. 방송 정보 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램 아카이브 시스템에 영상들이 잘 들어왔는지, 그리고 최종본과 최종본을 최종 구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카이브 맴 시스템이라는 건데 모든 방송 영상들이 모이는 램 아카이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이는 게 테이프를 플레이하고 녹화하던 VCR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1대1 편집기, 하나의 편집기에서 또 다른 편집기를 이용해서 2대를 이용해서 했었어요. 테이프를 넣고 테이프를 카피하고 여기서 편집을 하고. 하지만 이제 이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런 장비고요. NLE라고 하는 우리 흔하게 그냥 맥 PC예요. 편집이 가능한 맥 PC라서 여기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장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1대1 편집기 HD와 SD가 테이프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테이프도 보시는 것과 같이 HD 테이프,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전에 사용했던 SD 테이프. 하지만 이제 이 테이프들은 다 파일화돼서 테임리스 아카이브가 됐어요.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편집 장비. 지금 이쪽에서는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여러 개를 동시에 작업하기 때문에 좀 VCR이랑 NLE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이제 편집실을 한번 가서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요. 편집실을 가겠습니다. 여기는 부조정실, 관계자의 출입 금지, 제작진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혜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영상 제작하는 김희진 씨. 혜진 씨, 나 물어볼 거 있는데 네. 7월이랑 여름 우리 스팟이나 캘린더 네. 뭐 나오는 거 있어?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 네. 채널 아이디도 있는 거야? 채널 아이디도 있고, 스팟도 있고, 플러스원 계절용 있고? 영상도 있어요. 알았어. 그럼 캘린더 뭐뭐 나와? 캘린더는 이제 한 달에 그 달의 기념일이나 아니면은 그치, 주요 행사들? 네, 주요. 우리 은행 쪽에 바로 넘겨주는 거지? 네. 알겠어. 고마워. 여기 혜진 씨, 여기 장비 뭐 하는 건지 한 번만 소개해줘도 돼? 장비요? 응. 저희가 원래 마우스로 하는데 좀 편하게 하려고 음. 드로잉도 같이 되는 아, 거고요. 펜마우스? 네, 펜마우스고 이거는 영상 제작하는데 좀 보조적으로 되라고 제 개인 노트북 쓰고 있어요. 이거는 화면을 좀 크게 봐서 좀 사진 체크용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잘 본다. 이거 영상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 네. 눈 안 아파? 많이 안 이게 편집 장비의 풀 세트라고 보면 되는구나. 지금은 임시로 쓰고 있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7층으로 이사 갈 거예요. 네, 심플리 K-팝 PD님하고 제작 일정하고 특집 콘서트 편성 일자에 대해서 협의하러 2층 로비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플리 K-팝 김현영 PD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입니다. PD님, 나 물어볼 거 있는데 네네네네. 우리 그 다시 함께 K-팝 네. 7월 17일 날 잘 하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코로나 먼저 조심하세요. 네. 네. 컴퓨터 그래픽을 CGC에 제가 요청할 게 있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네. 작업 공간입니다. 네. 나 물어볼 거 있어서. 네, 물어봐요. 진짜 물어볼 거 있어. 물어봐요. 콱 물어봐. 아니, 우리 장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하는 거 보여주실래요? 정성을 들여서. 그러게요. 참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게 그냥 7월 나온 게 17일 날 아니지. 황 차장님
저 SB 하반기 계획 좀 파악하러 왔는데 우리 상반기 하던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좀 바뀌어? 개편이 이루어지면 바뀌어야 되겠지만 여기 SB 파트장님, 황은기 파트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할게요. 이번에는 예산팀과의 협의를 위해서 대장계산 협의를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벌써 예산 담당 이준호 씨입니다. 벌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브이로그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아리랑 국제방송 회의실. 이제 재정예산 회의를 좀 할 겁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우리 잘생긴 정호 씨. 안녕. 아유, 예산맨. 상당히 부끄러워요. 이거 살려주세요. 자, 이제 퇴근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주말 잘 보내 얘들아. 안녕. 우리 예쁜 친구들.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 저의 일상을 잘 보셨나요? 바쁘기도 하지만 다 같이 일하면서 즐거운 일, 신나는 일도 많답니다. 자, 다른 이야기는 우리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와우, 멘토님! 오, 멋있어요! 자, 정말 바쁘게 하루를 지내시는 모습을 영상 속에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또 열의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시고, 정말 이 일이, 정말 천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이 일을 갖게 된 계기나, 직업 선택 계기가 궁금해지거든요. 네. 처음 시작은 영상 자료 관리를 하는 자료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자들한테 네. 영상들을 잘 제공하려고 제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류, 조직을 하면서 오히려 편성에도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가 제공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회들을 좀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편성 기획으로 좀 업무가 확대되었어요. 그럼 말 그대로 부서 이동을 하신 거네요? 부서 내에서 업무가 더 많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일을 찾아서 막 이렇게 하신 것도 있고. 그렇다고는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접점이 많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두 업무의 시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영상을 아까 저희가 보고 왔는데 그 속에서 보니까 시스템도 많이 다루고 네네네. 장비들도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장비를 다루시기 위해서 또 특별한 공부를 하시거나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멘토님. 예. 방송사에서 그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별도로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고 네.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많이 만져봐야 되고. 네네네, 많이 네. 만져봐야 되고 호기심을 네. 가져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써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네. 방송 시간표라고 할 수 있는 주간 편성표를 짤 수 있는 네. 방송 정보 시스템 BIS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간 단위의 편성표를 짜고 네. 주간 단위의 편성표는 시간 단위로 시간표를 짜요. 그리고 초 단위로 시간을 짤 수 있는 일 운행표라고 있거든요. 와. 그것 또한 BIS 방송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오. 구성하고 짭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대로 송출이 되어서 시청자들한테 그 시간대로 방송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BIS 정보 시스템이 있고 네. 영상 자료 관리 부문에서는 미디어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맴이라고 네. 아카이브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영상과 프로그램이 모이고 그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하고 다시 재편집을 하기 위해 끌어쓰는 네.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시간표를 짜는 건 BIS 방송정보 시스템이고 네. 영상이 모이고 다시 재활용되는 건 네. 맴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 초 단위로 네. 편성할 수 있는 것까지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나 사실 방송 나가는데 1초 1초가 네. 중간에 마가 뜬다고 하죠. 네. 비거나 이러면은 방송 방송 사고잖아요. 사고입니다. 네. 혹시 멘토님 근무하시면서 그런 적은 없으세요? 제가 한 적은 없지만 네. 있었습니다. 네. 어떡합니까? 네? 심할 썼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보완해야 될 점이 많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그때 좀 처벌을 아니. 하지만 같은 사고가 두 번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때 담당자들은 좀 경고를 먹고 그리고 잘 보완해 나갔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의 뭐 방송국도 나노 단위라고 할 정도로 네. 오밀조밀하게 편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더 열심히 하고자. 맞습니다. 네, 그런 일들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괜찮겠지만 방송국에서는 뭐 엄청 그렇죠. 난리난 사건이었겠어요. K-팝 덕분에 방송의 상승 곡선이 한번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진짜 큰 터닝 포인트잖아요. 멘토님이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모먼트, 순간 또는 터닝 포인트 이런 게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시청자들이 반응을 보여주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실 때 그때마다 좀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되시고. 다잡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사실 얼마 전에 독일의 한 시청자가 네.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는데 어. K-팝도 아닌 국악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를 하셨고 예. 일단 거기에 한번 놀랬고 오. 그분이 저희한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게 네. 너희 대한민국도 우리 독일처럼 네.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게 있는데 와. 이건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네. 지구 저편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 같아서 정말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한 번씩은 더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편지는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렇죠? 예, 독일에서 이렇게 온 따뜻한 메시지 때문에, 네. 야, 진짜 우리 멘토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맞아요. 편성을 하고 네. 방송을 기획하고 네.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혼자만의 힘이 아닌 또 영상에서 나왔겠지만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하시고 네. 또 월요일에 만나는 분들과 또 화수목금 토 만나는 분들도 다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예. 혹시 가장 좀 이렇게 많이 만나 뵙거나 또 회사에서 근무하실 때 소통하시는 분, 네, 기억나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접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집 같은 거를 기획한다고 할 때 네. 제작 기간 같은 걸 고려해서 이거를 몇 분짜리로 몇 편을 만들어서 어느 시점에 방송을 낼 건지 무슨 요일에 낼 건지 네. 그런 부분까지 다 협의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접점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제작자분들이고 네. 그리고 방송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방송 기술 엔지니어 네. 분들 네.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국내외로 유통하고 또 홍보해야 되는 마케터 분들과 좀 접점이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일 같이 협업하시다 보면은 네. 잘 풀릴 때 네. 되게 보람을 느끼시겠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편성의 업무는 보통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름 고민하고 검토하고 조사하고 배려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네. 힘드실 때는 언제 제일 힘드세요? 무서운 PD한테 연락할 때요. 그래. 결국은 직장 아리랑스도 마찬가지로 네. 사람 관계라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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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라는 게 네, 또 네, 네, 있으시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맞아요. 네.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엄청난 기계들과 시스템을 만지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역량이 필요하겠군요.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나 그 기술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네. 아무래도 요즘은 또 비대면 시대라서 카톡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보통 그 무서운 분들한테 연락할 때는 카톡을 썼다 지웠다 여러 번 하지만 네. 그렇게 연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멘토님과 다양한 사람들과 만들었던 프로그램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매달 새로운 달을 맞이하기 전에 네. 그 달의 이벤트나 주요 행사들을 먼저 사전 체크하는 게 편성기획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를 들면 명절이 있거나 5월은 가정의 달, 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처럼 네. 매달 그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해요. 근데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녹색 정상회의 P4G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었어요. 덴마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서울에서 열린 행사인데 네.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저희한테도 좀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저희한테 편성을 해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행사 전후로 한 3주가량을 그 프로그램들이 제때 잘 들어오고 어느 시간대에 편성하면 좋을지 그걸 조정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 그리고 P4G를 기념해서 환경주간 프로그램을 좀
다시 재편성하는 걸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가적 행사에 조금이라도 미디어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촬영한 날이 공교롭게도 네. 6월 25일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제 방송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있지만 네. 그죠? 네. 네,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을까요? 나가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예. 그 국군 장병 분들에게 예.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다시 편성해서 오늘의 의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 그럼 업무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랑 반대로 힘들 때는 언제셨어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점은 제가 직접 제작에 참여하진 않지만 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제작되고 편성되기까지 네. 여러분들의 손길과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저도 뭔가 하나 일조를 하고 그 방송이 잘 되기를 응원하면서 프로그램이 잘 나갔을 때 거기서 저도 뿌듯함을 느끼고요. 네.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어떤 때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고 어떤 때는 디테일함을 봐야 되고 그 두 가지 안목을 조화롭게 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채널을 크게 보던지 컨텐츠를 디테일하게 보던지 그 안에서 뭔가 서로 균형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멘토님, 되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네. 어떤가요? 돈은 잘 버나요? 예. 먹고 살 만큼은 법니다. 오, 예, 그래도 플렉살도는 잘 벌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면 좋을까요? 아리랑 국제방송은 공공기관이에요. 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라서 아무래도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파나 사기업과는 급여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걸 보너스로 생각한다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한국적인 문화를 알리는 걸 보너스로 생각한다면 가치를 좀 더 생각하고 맞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애국하는 겁니다. 애국으로 생각하고 네. 입사한다고 하면은 뭐 그거는 사실 돈의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런 이점을 갖고 가실 분들이 또 입사를 하면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보면 직터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멘토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이제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멘토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편성 기획 쪽에서는 방송이나 미디어 부문을 전공을 하면 그 부분의 제반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유리한 점은 있지만 꼭 그 전공하신 분들이 현장에 많으신 건 아니세요. 다양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오히려 기획력과 분석력 그리고 사전 준비력, 친화력 이런 걸 갖추신 분들이 오히려 현장에서 더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영상자료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네. 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 역할을 하는 문헌정보학 전공자면 유리한 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헌정보학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는 능력도 있어야겠지만은 그런 걸 잘 관리하면서 또 이렇게 소통도 많이 하고 네. 또 판단도 잘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좀 멀티플레이어가 되야겠군요. 결국은. 네, 네, 맞습니다. 멘토님께서 졸업을 하셨으니까 더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헌정보학과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 학과인가요? 네, 문헌정보학과는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통합 학문인데요. 네. 우리가 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은 물론이고 여러 유형의 자료나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학문을 배우는 곳이고요. 네. 그런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용자 서비스를 하는 소양까지 배울 수 있고 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네. 도서관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모두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오. 걸 배울 수 있는 실용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 딱 들었을 때는 되게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머리가 진짜 총명한 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잘 빼놓지 않고 덤벙덤벙 거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장점이 그쵸? 발휘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죠. 덤벙덤벙 거리면 장점이 아니요, 발휘가 아니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좀 꼼꼼한 네네네네. 분들, 세밀한 분들, 잘 챙길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신경을 이쪽으로 좀 가져보면 좋겠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10대들이 지금부터 또 관심 가져야 될 만한 거, 또 동아리 같은 거 추천해 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흔히 생각하면은 방송국이니까 방송반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방송반은 이제 방송국의 축소판이니까 경험해 보는 것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그거보다도 끊임없이 새로운 소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구체화하면서 완성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과 함께 UCC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 같고요. 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읽고 써보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기든 편지든 수필이든 상관없어요. 글쓰기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글을 접해야 되겠군요. 읽고 쓰고. 네.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멘토님의 지금 10대 때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멘토님께서는 그럼 실제로 10대 때는 또 어떤 공부를 하셨고 어디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그리고 왜 또 이런 길을 좀 가게 되셨는지. 이거 진짜 솔직하게 알아도 돼요? 예, 그럼요. 예, 솔직하게. 왜냐면은 우리 학생분들이 우리 멘토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본인이 또 그리는 상상의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모습은 또 비슷하거나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저의 학창 시절은 평범했고요. 네. 고등학교 갈 때까지 뚜렷한 전공은 없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 몰라서 네. 사실 점수에 맞춰서 학교와 학과를 고른 게 있었는데 네. 그중에 책을 읽고 도서관에 있었던 게 싫지 않아서 문헌정보학과를 가게 되었어요. 우리 학생분들도 지금 사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친구들은 이게 꿈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하고 싶은 게 없지?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진로 설정에 있어서는 멘토님은 조금, 우리 조금 뒤쪽에 오신 경향이 있네요. 네네네. 그러면 10대 후반이라든지. 그렇죠. 그쵸. 예. 중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아예 조금 늦게 입사를 하신다든지, 뭐 진로를 좀 늦게 바꿔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물론 있습니다. 네. 방송사는 사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분들이 오시는데 네. 다른 경력직을 하다가 네. 방송사에 관심이 있고 뜻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방송사의 문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져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 일을 종사하기 위해서 많은 능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아리랑 TV 딱 생각을 하면은 거기 영어 잘해야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멘토님 사실인가요? 아리랑 TV는 주 전달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에 능숙하면 훨씬 네. 유리하고 꼭 네.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지원 가능한 파트들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영어를 필요로 하는 직군과 그리고 그 외에 영어와 조금 덜 친한 그런 그룹들도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리랑 TV에 대한 선입견이 영어를 다 잘해야 돼. 그것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문 따라 다르다는 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서초구에 있는 네. 아리랑 TV의 네. 그 본사에는 그 실제로 영어를 아예 못하는 분들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게 더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도,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TV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저기 독일인 분의 에피소드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네네네. 다른 외국어를 하는 분이 또 지원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베네핏이 되고. 네네네.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팀이 있어서 네. 그쪽에는 실제로 중국어를 하시는 분, 스페인어를 하시는 분, 네. 러시아어를 하시는 분, 네. 다양하게 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더 이제 생생하게는 이제 아리랑 TV를 가서 우리 학생들이 또 견학을 해보면 좋을 텐데 지금 시국상 그게 안 되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저희가 더 좋아지고 이제 아리랑 TV 견학을 갈 텐데 그때 가면은 어떤 것들을 좀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제일 궁금한 건 방송 시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를 하거나 녹화를 하는 스튜디오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 방송이 실제로 나가는 주 조정실이라고 하는 곳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방송 기술과 그다음에
필요하면 제작부서나 편성센터도 오실 수 있어요. 멘토님, 사실 저희는 완성된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면에는 뒤쪽에 정말 많은 것을 준비를 하시고 기획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완성된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여러분들한테 닿기 전까지 수많은 기획회의, 네. 그리고 촬영, 편집, 편성, 송출 모든 분야를 사람들의 손길을 거치기 때문에 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후에 보실 때는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간 작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인터뷰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직터뷰 함께 해보셨는데 소감과 함께 꿈을 꾸고 있는 우리 10대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꿈을 가지시기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분만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즐거웠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없었다고 한 거 여러분들 괜찮아요. 저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노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땐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면서 내가 뭘 좋아하지 생각하고 또 그걸 한 번씩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멘토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직업인에게 직접 묻는 직터뷰 아리랑TV 편성센터에서 근무하는 정복은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끝으로 학생분들에게 하나 둘 셋 하면 꿈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여러분 안녕!